오늘 스타일 초대석에는 아주 특이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고 그 후에 민청년 의장까지 지내시다가 지금은 새누리당의 국민대통합위원이 되신 한경남 의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전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여러분들 모셨는데 예. 그 중에서도 좀 참 특이하셔요. 왜냐하면 이 이력만 놓고 보면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에 있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골수 제야의 좌파이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심을 하고 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들려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시기의 생각들을 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네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네. 한 4, 5년 전에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직접적인 계기는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87년도에 그 60 민주화 운동,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87년도 노동자 대투쟁, 네. 이런 걸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고 하면서 정세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이제 제하에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최초로 이제 진보정당에 태어난 게 한국 노동당 창당 준비회로 올라올 때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발기인 중에 한 분이셨고요. 아니요.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예, 예. 위촉을 받고, 네네. 그 세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대환, 노회찬, 네. 이런 이제 분들이 그걸 만들어갈 때 위촉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바로 제 고민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부를 하고, 그다음부터 제 생각을 새로운 정세를 바라보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죠. 우리 한 의원님 하시면 고 김근태 의원 떠올리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같이 오랫동안 제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김금태 의장하고 만난 것은, 민청년이 창립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그 전에 이미 저는 긴급조치 4호로, 서대문 구치소에서 몇 개월을 살고 나왔고, 네. 그 다음 75년도에는 긴급조치가 발동됐을 때, 네. 전국 대학생연맹 사건으로, 들어가 체포돼서 다시 징역 8년을 받고, 네. 3년을 살다가 특사로 78년도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연후에 80년도를 또 맞이했지 않습니까? 80년. 네, 네. 80년 12.12 사태 이후에 그때 이제 또 1년 동안을 이른바 민주화의 봄이죠? 예, 네. 그때 이제 배후 조정 혐의로 이제 저쪽에서 지목이 돼가지고 수배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나온 뒤에 네. 83년도 9월에 민청년이 창립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근태 의장하고 제가 만나면서 민청년에서의 활동을 함께 하게 됐죠. 공교롭게도 당시의 기억을 생생히 재현했다고 평가되는 영화 예. 남영동 1985가 다음 달에 또 개봉이 돼서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네. 시사회 같은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기사를 통해서 네.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 과정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모릅니다. 당시에 유명한 칠성판 물고문 그런 장면들인데요. 네. 그 과정은 모르고요. 네. 제작 과정은 저는 모릅니다. 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고, 다만 이제 그것을 고 김근태 의장의 모델로 해서 그렇죠.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네. 듣고 있습니다.
그 소회가 어떠신가요? 그런 영화가 이제 우리 사회도 개봉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근데 이제 저도 30년 가까이 민주화 투쟁을 했고, 또 여러 번 이제 구속도 됐고, 네. 수배 생활도 했고, 네. 목에 현상금도 붙어보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지금 생각은 누가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네. 사실 돌아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네. 한편에서는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런 그 혹독하고 암울했던 시대의 그런 그 고문이라든지 그 인권 탄압이라든지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보고서 상당히 이제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이후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아주 소중한 기록물로 좀 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유난히 오늘 과거사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네. 안중근 의사 얘기도 있었고 12.6 얘기도 있었고 또 예. 80년대 군사정권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요즘 우리 대선판에 과거사 얘기가 많을까요? 한마디로 한국 사회가 현대사, 특히 45년 이후의 현대사가 네.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참 엄청난 사건들이 네. 게재되어 있고 네네. 그런 사건 속에서 또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많은 또 관계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박근혜 후보가 세 번째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의 추도식에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예. 뭐 얘기 아까 들으셨겠지만 예. 뭐 아픔과 상처를 같이 안고 가겠다. 예. 또 아버지를 이제 그만 좀 놔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돕고 계신 입장에서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사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문제가 남아있다. 네. 문제의식이 남아있고 문제의식이. 예. 또 상대방들도 그 깔끔하게 이게 화해가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답변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전 이제 그 당시는 박근혜 후보하고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 예. 최근에 이제 한 번 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겠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국가 지도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의 대통령 그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 공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인으로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국민에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이제까지 딸로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딸의 입장에서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 그건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계제가 못 되죠. 그러나 공인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도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우리 한 의원 말씀 듣고 보면 또 저는 그 느낌이 지금 야권에 계시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동하는 그런 분의 역할을 또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예. 왜 박근혜 후보를 돕게 된 거냐? 그 어떤 결정적인 구체적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한 것이 네. 한 5년 전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첫째로는 이제 동구권 붕괴 이후 제가 그 당시에 매우 진보적인 변혁운동을 이끌고 있던 지도적인 사람의 하나였는데 네. 그때 붕괴되고 나서 제가 소비에트 사회나 동구권 사회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하고 현실은 너무도 달라서 참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상당히 그동안에 가졌던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변혁운동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자본과 노동과의 적대적 투쟁,
그걸 통한 노동자 국가의 건설, 예를 들면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나 농민이 동맹을 해서 일거에 말하자면 합법이든 반합법이든 비합법이든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투쟁을 통해서 이런 변혁을 한꺼번에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는 계급도 그렇게 단순하게 노동과 자본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가려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무수하게 이제 분화되고 있으면서 네. 복잡한 사회라는 걸 알았고 꼭 그런 적대적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다. 경쟁도 있고 개인적인 창의력도 있고 뭐 자본도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노동도 인간의 자본이 가장 소중한 이제 그 인간이 그 발전의 그 기본 동력이니까 네. 인간들이 또 끊임없는 이런 창의적인 활동이 있고 여러 당면에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고 네. 두 번째로는 지난 2000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2007년 당선. 2002년 당선. 네네. 예, 끝내고 2007년도 대선 때 네네. 이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네. 나오셨고 출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표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년 전에. 그럴 때 이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필요했던 것은 이때는 이제부터는 반듯한 지도력을 가진 분이 나오셔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부패한 것들을 좀 척결해내서 네. 좀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전제가 돼서 사회가 뭐 경제를 발전시키든 사회를 발전시키든 이렇게 해야 누구든지 동의를 하고 네. 또 승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상대방의 말을 믿고 승복하겠느냐.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그러면 갈라져서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낭비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열과 반목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감으로 보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명박 전 당시 후보가 고대 선배십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 사회가 필요로 것은 박근혜 후보처럼 반듯했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 물론 저하고는 새로운 길을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길을 걸어오신 분이 따님이시긴 하지만 네. 제가 뭐 연자주의 같은 것은 잊어버렸고 연자주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 정파를 만들려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 되는 길이라면 등소평 중국의 지도자처럼 흰 고양이 하얀 고양이 가릴 것이 없이 흥미호 백묘. 네. 그래서 이런 반듯한 분이 나오셔야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패된 사회를 만들지 않고 보다 좀 반듯한 사회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 한 의원님, 한경남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반듯하다는 말씀을 한 5-6번 쓰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권 후보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제로 30년 이상 또 야권의 어떤 민주화 운동을 또 주도적으로 해오신 입장에서 지금 또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야권 후보 2분, 안철수, 문재인 이런 분들의 어떤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통한 야권이 내세우는 어떤 이번 대선의 어떤 주장, 이번 대선은 야권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견해, 후보들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물론 저도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해서 그분을 좀 제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네. 인연은 없었습니다만. 네네. 이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거치면서 몇 차례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더 소위 말해서 뭐 1대 99 사회다. 네. 무슨 뭐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적인 소외 계층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또 우리들이 이제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 가장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제 상대방 뭐 후보에 대한 평가를 제가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후보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진보 세력 중심의 민주당이 네. 국민을 이렇게 통합시키기에는 이념적으로 너무 좁지 않은가. 이념적으로 좀 너무 좁고. 좁다. 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에는 적절한 그런 후보와 세력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봐라고. 예.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로는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물론 근데 그게 참신함이어서 좋다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정치를 처음 하시려면 당당하게 출발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너무 출발이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언제 나오는 게 좋은가? 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너무 이제까지 쟀다. 우리 정치가 네. 왜 비판받았습니까? 그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잔머리를 굴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렇게 하면서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이걸 소위 말해서 통박정치, 잔머리 정치라고 했는데 좀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이 대통령을 처음 나오시면서 당당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일찍 나오셔서 네.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이거 지금 며칠 됐습니까 나오신지. 이렇게 하면서 시일이 언제가 좋으냐 뭐 이런저런 방법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처음 출발이 당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점이 하나 첫 번째 제가 이제 저하고는 맞지 않는 분이었어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나오시겠다는 분이 무슨 칼럼니스트입니까? 뭐 에세이스트. 마이크를 네. 우리 위원님이 마이크를 자꾸 치세요. 어.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 국가 지도자라는 게 무슨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무슨 에세이스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얘기하면 온갖 좋은 소리들 말해서 만 모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제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까? 뭐 말이야 다 맞죠. 맞죠? 네. 근데 지금 그분이 그런 식으로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니까 저는 처음부터 정치 칼럼니스트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 대통합,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 이름도 참 거창해요. 새누리당 네. 그 위원회가. 자, 일을 해 나가시고. 네. 또 사실 우려되는 게 요즘 대선판에 너무 네거티브가 많다 이러셨는데 뭐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는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 이뤄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제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민 대통합이라고 봅니다. 그건 네. 딱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네. 국민이 통합됐을 때만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강화됩니다. 음. 또 국민이 통합돼서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국민들의 잠재적인 그 역량이 네. 크게 결집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시대 정신이 국민 대통합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한경남 의원님 너무 오늘 열정적인 또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막 네, 마이크 그렇습니다. 치시고 괜찮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 또 다음에 한번 또 뵙는 모시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